시험 한번 시켜보려던 미국 여교사. 그런데 그날 교실은 충격과 침묵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3분. 한국 소녀는 조롱의 문제를 풀었고 결국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그녀 자신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비행기를 함께 띄워주세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15살에 미국 시애틀 외곽의 고등학교로 전학 왔죠.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곳에선 조용한 아시안 소년이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어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교실의 분위기, 수업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태도가요. 한국에선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풀던 제가 이곳에선 특이한 아이가 되었죠. 지민, 네가 새로 온 학생이지. 자기소개 좀 해볼래? 제니퍼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교실 안을 둘러보니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곧 무관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짧은 인사가 전부였죠.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인사가 끝나자마자 교실은 다시 시끌벅적해졌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첫 수학 시험 날이었습니다. 문제지를 받자마자 알아봤죠. 한국에서 이미 풀어본 유형이었습니다. 서울의 학원에서 밤마다 반복해서 풀던 그 문제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3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풀고 제출했습니다. 벌써 다 풀었니, 지민? 제니퍼 선생님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주변 학생들은 아직 첫 페이지를 풀고 있었죠. 결과는 만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음 시험도, 그 다음 시험도 만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교실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매번 만점을 받을 수 있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날 때면 대화가 끊기곤 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도 혼자 앉아 점심을 먹었죠.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가가지 않았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웠죠. 세 번째 수학 시험 날, 제니퍼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준비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도록 해. 시험지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여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푼 문제들보다는 훨씬 쉬웠죠. 4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풀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제니퍼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우리를 주시했죠. 네, 선생님. 제니퍼 선생님은 칠판에 하나의 문제를 적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 문제야. 계산기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이도지. 하지만 네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한번 풀어볼래? 선생님의 말에 교실 뒤편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어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컨닝했다고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어요. 서울에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발걸음이 칠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시안, 컨닝한 거 들통날 거야. 이번엔 도망 못 치겠네.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미적분 문제였지만 사실 한국에서 이미 수백 번 풀어봤던 유형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반복해서 풀던 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선생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이런 문제는 공식만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봐. 변화율의 패턴을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어.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대로 그래프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저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분필 소리만이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 머릿속에선 이미 답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문제를 접근하니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명쾌하게 풀렸죠. 7분이 지났을까요?
마지막 등호를 그리고 답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뒤돌아보니 교실 전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니퍼 선생님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은 칠판에 적힌 풀이 과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에서 당연하게 배웠던 것들을 보여준 것뿐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제니퍼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적힌 풀이 과정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하지만 이 풀이 방법은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과 달라.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한 일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이건 중2 수준이에요. 교실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돼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은 계속해서 칠판의 풀이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풀이 방식 어디서 배웠니? 한국의 학원에서요. 매일 밤 10시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정이었을 테니까요. 제니퍼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래서 너는 매 시험마다 만점을 받았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의심보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느껴졌어요.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매일 풀었거든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 이제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질투가 아닌 놀라움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일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설 때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진짜 그런 문제를 중학교 때부터 풀었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로 대답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보통이에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그럼 너 천재 아니야? 여기서는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거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하굣길에 제니퍼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민, 잠깐 시간 있니?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아까와는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내일 교무실로 와줄래?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여전히 의심받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미국 생활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제니퍼 선생님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제 시험지들을 놓고 있었어요. 선생님 옆에는 과학 담당 패터슨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앉으렴, 지민. 의자에 앉으니 두 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네가 푼 문제, 정말 놀라웠어. 사실 나도 처음엔 계산기 없이는 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제 시험지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이건 절대 혼자 풀 수 없는 난이도야. 적어도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 말에 패터슨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MIT나 하버드에서도 한국식 수학법을 배우고 있다던데 특히 패턴 인식과 그래프 접근법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하더군. 제니퍼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지민, 솔직히 말해줘. 어떻게 공부했니?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질문이 명확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학원에 다녔어요. 3학년부터? 두 선생님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중학교 들어가서는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주말에도요. 10시라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패터슨 선생님이 되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이에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모두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저도 따라갔죠. 두 선생님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이 책상 위에 종이 하나를 제게 밀어주었어요. 지민, 우리가 2차 단독 평가 시험을 제안하고 싶어.
너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거든. 종이를 들여다보니 특별 수학 능력 평가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컨닝 의심 때문인가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런 건 아니야. 어제 네가 보여준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 우리는 너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적절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싶은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생님의 눈빛에서 여전히 작은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확신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평가는 언제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90분 동안 진행될 거야.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거고 2명의 감독관이 있을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패터슨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걱정하지 마, 지민. 이건 너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야. 통과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교무실을 나서려는데 제니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민, 너 같은 학생을 만난 건 처음이야. 정말 기대되는구나. 그 말에 작은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시험인가?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민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기회예요.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나는 알아. 여기서도 내 진가를 보여줘.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문제집들을 펼쳤습니다. 특별 평가를 위해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문제들을 복습하고 싶었어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되짚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애틀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한국과는 다른 하늘이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한국에서의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게요.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험이 제 미국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별 시험을 앞두고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애틀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지만 한국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많이 좁았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학원 문제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풀었던 문제집들이었어요. 표지는 이미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제가 그은 형광펜 자국과 메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집들이 제 보물이자 무기였죠. 손가락으로 문제집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선 매일 밤 10시까지 이걸 했어. 여긴 아직 나를 모르잖아. 창밖을 바라보니 미국의 하늘이 보였어요. 한국과는 다른 하늘이었지만 별은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친구들과 경쟁했던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익숙했던 그 일상이 말이죠. 어머니는 근처 한인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쪽지를 봤어요. 지민아, 오늘도 늦을 거야. 냉장고에 김치찌개 데워 먹어. 시험 잘 봐. 엄마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잘할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변함없이. 책상으로 돌아와 수학 문제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일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예상하며 몇 가지 풀이법을 정리했어요. 사실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수천 번 풀어본 유형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입시 지옥이 이런 순간을 위해 나를 준비시켰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부가 당연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특별해 보이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죠. 피곤해 지친 발걸음 소리가 부엌까지 이어졌어요. 아직 안 자고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특별 시험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은 식당 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 시험은 중요해요.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이마에 키스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특별했어.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하렴.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모든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자러 갈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안 유학생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제니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문제들을 한 번 더 훑어봤어요. 모두 익숙한 유형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조용한 아이가 특별 시험을 본데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은 이미 방과 후에 특별 시험에 가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수업 종이 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하교할 때 저는 지정된 교실로 향했어요. 교실 문을 열자 제니퍼 선생님과 패터슨 선생님, 그리고 낯선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아마도 교육청에서 오신 분 같았어요. 지민, 들어오렴. 준비됐니? 제니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준비됐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문제지를 받았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였거든요. 미국 고등학교 수학 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이었습니다. 90분 동안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력 확인이 아니라 제 한계를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제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과정이겠지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특목반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미분을 공식에 대입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한국에서 배운 그래프 해석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래프의 기울기 변화를 시각화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패터슨 선생님이 제니퍼 선생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접근법 완전히 다르군. 제니퍼 선생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가르친 방식과 전혀 다른데 효율은 2배야. 두 분의 대화는 제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복잡한 방정식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도 한국식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방정식을 단순히 풀어나가는 대신 패턴을 찾아 규칙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한국의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반복해서 풀었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의 문제를 풀어낸 상태였어요. 감독관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오신 분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지만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마다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때로는 한국식 공식을, 때로는 미국에서 배운 방법을 혼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60분이 지났을 때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어요. 가장 난이도 높은 적분 문제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학원에서 비슷한 유형을 다뤄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특별한 해결법이 떠올랐어요. 이런 문제는 표준 공식보다 기하학적 접근이 효과적이야. 면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봐. 그 조언을 따라 문제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적분을 여러 개의 단순한 도형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시계는 8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5분 일찍 끝낸 셈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감독관들을 바라보니 세 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 풀었어요. 제 말에 제니퍼 선생님이 다가와 문제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빠르게 답안을 훑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9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다니. 패터슨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도 문제지를 살펴보셨어요. 셋이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제니퍼 선생님이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네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답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문제마다 최적의 접근법이 있어요. 그걸 찾는 훈련을 많이 했죠. 제 말에 교육청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흥미롭군요. 미국 교육은 주로 공식과 절차에 중점을 두는데 당신은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문제를 풀 때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법을 배워요. 때로는 대입식으로, 때로는 그래프로, 때로는 기하학적으로요. 셋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제니퍼 선생님이 다시 제게 말했어요. 지민, 오늘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 우리는 교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야. 교장 선생님께도 보고될 거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제니퍼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너무 잘한 거지. 지민, 넌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우리가 어떻게 너의 재능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야.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오해가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실을 나서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어머니께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의 자랑을 세계에 보여준 거구나.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특별시험 이후 학교에서의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저를 향해 미소 짓거나 인사를 건넸어요.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안 소년이 아닌 수학 천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과 제니퍼 선생님, 그리고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지민, 들어오렴.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 교장 선생님이 그 여성분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킹카운티 교육청의 리사 토머슨 박사야. 특별히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단다. 리사 박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지민,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당신의 특별 시험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긴장한 채로 악수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지민, 우리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음 달에 열리는 교육혁신 페어에 너를 발표자로 추천하고 싶어서야.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발표자라고요? 제가요? 교육 페어요? 리사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년 시애틀에서 열리는 교육 컨퍼런스예요. 전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죠. 올해는 글로벌 교육 시스템의 장점이 주제인데 지민 학생이 한국식 수학 교육에 대해 발표해 주면 좋겠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발표요? 영어로요? 제니퍼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지민. 우리가 발표 준비를 도와줄 거야. 네가 한국에서 배운 수학적 사고법을 미국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면 돼. 리사 박사님이 덧붙였어요. 이건 큰 기회야, 지민. 네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표는 무섭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을 미국에 소개한다는 생각은 흥미로웠어요. 그동안 제가 배워온 것들이 가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식 수학 사고법이 미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 분 모두 밝게 웃으셨습니다. 리사 박사님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완벽해요. 교육 페어는 3주 후에 열립니다. 그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날부터 제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니퍼 선생님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법, 패턴 인식 기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은 제 발표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영어로 긴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어색했지만 연습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니 정말 놀랍구나. 첫날에는 거의 말도 안 했잖아. 선생님의 말씀에 쑥스러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발표 준비 소식이 학교에 퍼지자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 연습 발표를 들어보겠다고 자원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짜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 전날 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어머니는 제 발표 연습을 들어보셨습니다. 지민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준비할 줄은 몰랐구나. 아빠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아버지 얘기에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온 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빠도 분명 널 응원하고 계실 거야. 내일 부끄럽지 않게 한국에서 배운 대로 보여줄게요. 응. 우리 아들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주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한국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발표 당일,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어요. 수백 명의 교육자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사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지민, 드디어 왔구나. 너희 세션은 메인 홀에서 진행돼. 약 3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야. 숫자를 듣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0명이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제니퍼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이미 와 계셨습니다. 준비됐니, 지민? 제니퍼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주렴. 이름이 호명되고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얼굴들이 제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비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입니다. 오늘 한국식 수학사고법이 미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메인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을 느끼며 용기를 냈어요. 저는 15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식 수학사고법이 미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의 교실 사진이 나타났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에서 추가 학습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매일 밤 10시까지 수학학원에 다녔죠. 청중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충격적인 일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나 반복 훈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훈련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교 시연이 시작됐어요. 동일한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식 표준 접근법,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요. 칠판에 복잡한 적분 문제를 적었습니다. 먼저 미국식 표준 방법으로 풀이를 시작했어요. 공식을 대입하고 단계별로 계산해 나갔습니다. 총 12단계의 풀이 과정이 필요했죠. 이것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표준 풀이법입니다. 유효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할 여지가 많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다음으로 같은 문제를 한국식 접근법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기하학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놀랍게도 4단계만에 동일한 답을 도출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식 접근법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교육자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훨씬 직관적이잖아. 왜 우린 외우기만 했던 거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방정식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대수적 소거법을 사용해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패턴 인식과 관계성 분석을 통해 접근하죠.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방법은 시간도 더 적게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낮았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빠른 풀이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실생활 문제 해결에도 적용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패턴을 찾고 관계를 분석하며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중년의 수학 교사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미국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고 여러 해결 방법을 비교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없나요?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사고방식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한국의 체계적 사고가 결합된다면 더 균형 잡힌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를 받았어요. 무대 아래로 내려오니 여러 교육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사 박사님은 환한 미소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훌륭했어, 지민. 모두가 감명받았어.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CNN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발표 영상이 잠시 화면에 나왔어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이 새로운 방향 제시하다. 화면은 교육 페어의 모습과 제가 발표하는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킹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이 학생 한 명의 발표가 우리의 교실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아, 방금 너 TV에 나왔더라. 식당 손님들이 다 봤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모든 노력들,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부, 수많은 문제집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도 가치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조용한 아시안 유학생에 불과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제가 배워온 것들을 자랑스럽게 나눴더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을 수 있게 되었죠. 창밖으로 시애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육 폐허 발표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교내 인기 인사가 된 것 같았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고 선생님들은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 너 정말 대단했어. CNN에서 봤어. 한국식 수학 좀 알려줄래? 이런 말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며칠 후 제니퍼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자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지민,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서울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이 한국에 간다고요? 정말요?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6주 과정이야. 한국의 수학 교육 방법론을 배우고 돌아올 거야. 내 발표를 보고 결심했단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실감이 났어요. 선생님은 조금 감상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네가 컨닝한다고 의심했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이제 알아. 제니퍼 선생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은 잠시 목을 가다듬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지역 교육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내가 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 선생님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제니퍼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한국을 오해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공부로 나라를 지킨 민족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의 힘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니퍼 선생님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 네가 우리 학교에 온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 너를 통해 나도 우리 학교도 많이 배웠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평범한 유학생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교무실을 나오는 길에 교장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지민, 학교 수학클럽 튜터로 활동해 보지 않을래? 많은 학생들이 너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순간 당황했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과 후 수학클럽 튜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명 정도였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30명까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저를 조롱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클럽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민, 이 문제 좀 도와줄래? 쌤, 이 공식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다들 저를 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점차 그 호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문제의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를 의심하고 멀리하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존경과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리사 박사님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수학클럽 활동을 지켜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지민, 네가 일으킨 변화가 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로 퍼지고 있어. 킹카운티의 여러 학교에서 한국식 문제 해결 접근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단다.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저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리사 박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가끔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네가 바로 그런 경우야.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모든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민아, 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기억나? 이제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엄마,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랑스러워요.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 거야. 그게 진정한 성장이지. 몇 주 후, 저는 제 방에서 컴퓨터를 켜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MIT 수학 경시대회 온라인 본선 등록 페이지를 열고 참가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능력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제 목소리로 세상에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양식을 모두 작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참가자 이름을 입력하는 칸에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한지민. 화면이 전환되고 등록 완료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번엔 내 이름으로 도전한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별들은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안 소년도 아니고 수학 천재라는 라벨에 갇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온 지민, 자신의 배경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 아이의 수학 풀이가 교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의 발표가 미국 교육을 흔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한 한국 유학생의 진짜 실력이었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보여줄 때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